어제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서대문구 소소문 고가도로 가림막이 무너지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 장면이 또 CCTV 영상으로 잡혔거든요.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끔찍한 네.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또 이게 남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게 제가 또 자주 다니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저 도로가. 여기서도 가깝고. 예. 네. 근데 그 공사 현장 또 바로 밑에가 그 KTX가 다니는 열차가 다니는 네. 철로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아찔한 사고고 실제로 안타까운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 철거 공사는 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예요. 무조건입니다. 네. 그 핵심 책임자는 누구냐? 오세훈입니다. 이거는 정치 공세가 아니에요. 그쵸. 도대체 왜 이 사고를 다루면서 책임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거는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특히 오세훈이 같은 경우는요, 이 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본인의 굉장한 치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철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 실제 본인이 나와서 홍보를 했어요, 이거를. 그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소소문 고가는 지어진 지 59년이 돼서 매우 노후화됐습니다. 보수 보강 등의 임시 방편보다는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철거가 시작될 거고요. 최대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다는 말씀과 함께 미리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고 새롭게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이곳이 정체되는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네. 절대적인 책임자입니다. 홍보 영상을 찍어서 올렸네요. 예. 그래서 이거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반드시 처벌까지 가야 되는데요. 의원님, 혹시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내일 급하게 국회 행안위 국토위 전문가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네.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붕괴되기 5분 전에 기차가 지나갔어요. 5분 전에. 네. 생각해보세요. 5분이 오간으로 정말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돌아 희생자분들에게 되게 안 됐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상판이 무너진 게 아니라 거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교각과 교각 사이에 일종의 대들보 같은 건데 저기 보시면 길다란 대들보 있잖아요. 네. 저 위에 상판이 올려져 있는 거거든요. 서소문 고가는 상판이 워낙 무겁고 넓으니까 상판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크레인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상판을 절단하다 보니까 어제 새벽 2시경에 뭔가 이상한 징후가 느껴진 거예요. 2.9cm 갑자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가 되고 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싶어서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 등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점검하다가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이 거더가 내려앉는 바람에. 점검하던 와중에. 네네. 끔찍한 사고야. 이거는 진짜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전 불감증입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 통제부터 했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통제가 안 정확하게 됐다던데. 말씀하신 건데요. 예. 어제 새벽 2시경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현장 통제부터 그렇죠. 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사를 하더라도 통제가 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왕래를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안전 불감증이죠.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즉각적인 통제부터 한 다음에 조치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서울시의 그 안전 불감증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관련해서 현대건설 공사를 하는 현대건설이 부실 공사라고 인정을 했어. 네. 근데 서울시는 부실 공사가 아니래.
그리고 오세훈이는 아니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난리를 치냐? 와, 그거는 이게 진짜-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에요. 이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예, 부실시공 맞습니다. 맞죠? 이게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래 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2월 달에 3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뭐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저 어떻게 저런 인식을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그쵸. 이게 딱 전형적으로. 네. 우선 오세훈 후보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보고 여부부터 좀 정리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아, 네네.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네. 서울시가 말하는 게 이게 이런 걸 철도공단에 5건을 줘요 한 달에. 아, 이런 걸. 철도공단의 네. 서울시가 서울시가 한 달에 즉 5건씩. 삼성역에 관련된 공사에 대한 일지 같은 거예요. 아, 네네네. 고압 2,000페이지예요. 이 2,000페이지 중에 철근 누락이 한두 개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에. 아, 그걸 놓고 10월 달에 보고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서울시는. 몇 그러니까 번을 그렇게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알리바이로 하나 넣어놓고 네. 쉬쉬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말하면 여기 첫 페이지에 딱 넘겨보면 요약 보고라는 게 나와요. 아, 네. 요약 보고 네. 당연히 철근 누락 사고는 제일 크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크죠. 그럼 여기 요약 보고에 들어가야죠. 네. 없어요. 요약 아. 보고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보고서 내에는 실패 사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고 공사를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수정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가 있느냐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 테이프가 붙어 있다. 이거 수정했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철근 누락 없어요. 와, 이건 의도적이잖아. 아예 없어요. 그러면 네, 맞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서울시 관계자들이 철도공단하고 국토부를 17번 대면 회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17번. 그 중에는 중간 안전 점검 회의라는 것도 해요. 안전 점검 회의라는 건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 17번 만날 동안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아, 그래 놓고 보고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 2,000페이지 중에서 한 줄 어떻게 찾아요. 두세 줄 있는 건데. 아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라는 거야, 나는. 예. 완전히 의도가 있는 은폐예요. 예. 즉 오세훈 시장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직무정지된 이후로 미뤄왔던 거예요. 핑계는 보강 방안을 찾는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6개월 동안. 근데 더 문제가 뭔지 하면 현대건설이 사고가 터진 다음에 보강 방안을 만들어요. 첫 번째 10월 달에. 그 방안이 4월 달에 그대로 확정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네. 와, 씨. 애초에 만든 보강 방안 바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와. 근데 6개월 동안 시간만 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번 거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오세훈이한테 조금이라도 묻을까봐 오세훈 사퇴할 때까지 시간 번 거네. 네. 그리고 오세훈은 조금 전처럼 보고받은 적이 없다. 없다. 나는 보도 보고 알았다. 네, 뉴스 보고 알았다라고 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다 책임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팍하고 비겁한 짓입니까? 그 계엄령 와. 선포됐을 때 거기 반란군이나 뭐 여기 가담한 사람들 언제 알았냐 그러니까 다 뉴스 보고 알았다. 뉴스 보고 알았다. 대잡이야. 이 사람들은 와.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들을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을 이렇게 뽑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니네가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다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 뭐 그 관점에서 보자 보면 사고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에 무관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게 장치를 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향도 당연히 그거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윤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회의나 절차를 만들어놨던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전부 다 한 사람의 어떤 저것 때문에 이게 다 형해화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본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왜 또 서울시장이 되려고 해? 그거 하라고 서울시장 하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이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이렇게 아. 심각한 상황이면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더 문제가 뭐냐고 하면 실제로 삼성역 309인데 여기가 109부터 409 사이에 크랙이라든지 균열 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 40% 이상 균열이 가 있어요. 아유. 실제로. 물론 철근이 부족해서 균열이 갔는지 이건 조사를 해봐야 그건 아직 됩니다만. 모르고요. 근데 네. 보강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리를 해요. 쉽게 예를 들면 기둥에 철근을 하나밖에 안 박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건설하고 지금 서울시가 보강이라고 한다라는 건 이 기둥에다가
에폭시라는 접착제를 발라요. 그런 다음에 겉에다가. 겉에다가 그런 다음에 철근을 덧대는 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철판을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너무 불안한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접착제가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 아유. 접착제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철판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세요. 어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보통 한 60년에서 80년 보거든요. 네. 근데 접착제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아. 실제로 지하 5층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지하 5층이 하루에 30만 명 이상이 다니는데요. 그리고 수백 킬로의 기차가 다니는 엄청난 하중을 받는데요. 근데 화재가 났다든지 오래됐을 경우에 이 방식이 안전한가 보다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나 몰라라. 이거 안전해. 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심각한 문제야. 겁니다. 이 이슈는 진짜 엄청 심각한 이슈야. 철근 누락 엄청 큰 이슈고 이거를 은폐한 의혹 이거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이런 자가 또 서울시장이 되겠대.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이거 정치 공세라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우리 안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까지도 자꾸 문제가 없다고 어거지를 쓰니까 국토부가 그 아주 짧게 잘 반박했던데 그럼 앞으로 철근 반만 넣고 해도 된다는 네. 거냐? 네.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토부는 철근 부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사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행이네. 해야 된다라는 거고 대략 한 수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둥을 다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지하 5층이 제일 당연하죠. 튼튼한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내놓겠다라는 게 맞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공사 중지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시민 안전 앞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할 맞습니다.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내 탓 아니야. 뭐 밑에 애들이 잘못했어. 나 뉴스 보고 알았어. 사고 안 났잖아. 이게 무슨 문제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니네 왜 정치적으로 이용해?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공사 현장 그 부실 공사 장면이 영상으로 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 철근이 두 개가 이제 한 묶음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 네. 근데 그 공사 관계자들이 그걸 보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때려 부어버려요. 그거 영상으로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그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버립니다. 저는 완전히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철근 작업을 해놓으면 그걸 감리가 와서 보고 몇 단계를 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확인했는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와, 저걸 어떻게 근데 놓칠 수가 아니 있어? 감리의 감리가. 기본이라는 게 설계도대로 했느냐? 네. 설계도 그거- 들고서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가는. 진짜 이해가 안 가. 감리의 주장은 투 번들이라고 돼 있다는 네. 겁니다. 이 도면상에는 네. 투 번들에 대한 해석을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 공구 여기가 3공구가 사고가 생긴 건데 타 공구는 철근 하나만 넣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리회사의 주장은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더 왜냐하면 문제 아니야? 딴 데 그렇게 그렇죠. 했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관성처럼 네. 해왔다는 거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설계 도면이라는 건 그대로 하라고 있는 건데 네. 그걸 무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출연자들 적재가 예. 심합니다. 서울시 민심보고 가야죠. 서울시 민심. 민심. 서울시 민심. 지난주에 좀 붙는 조사들이 나왔었는데 마지막 블랙아웃 직전의 여론조사들은 다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후보에 대한 주폭 논란이 조금 있다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GTX 철근 논란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다시 좀 공격을 하다가 이제 공격을 받는 방어적 입장이 됐죠. 그래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하고 또 리얼미터 그다음에 KBS 조사 등이 발표가 됐는데 인서트 21페이지 보시면은 네. 이거는 그 과거에 비해서 이제 격차가 11%에서 6% 포인트 차이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요 다음에 사실
더 줄어든 조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리얼미터나 KSY가 각각 5 내지 7%포인트 벌어지는 그래서 지금 KBS 조사 저 정도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있었던 이 서성훈 고가 이 사건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반영이 되면 지난주처럼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큰 사고가 벌어질 때 1대 29대 300 29번의 좀 작은 또 사고들이 있고 그 전에 300번의 징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서울시 유권자들이 지금 연이어서 아주 전에는 한강버스가 있었고 또 이거 철근 또 그렇지. 서성고가 다 연결되는 거야.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이후에 대응하는 태도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맞습니다. 또 불안할 불안하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블랙아웃 기간에 한 5% 7%포인트로 줄어들었다가 벌어졌는데 조금 네.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점쳐봅니다. 이게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딘가에는 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네.